저희 비욘디 앱이 출시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앱에서도 방송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얼른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들어와 주세요. 10초 카운트다운 시작할게요. 곧 만나요, 여러분. 안녕.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뵀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은요. 건국대병원 치과양악수술센터의 김재승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2달이에요. 두 달이에요? 네, 네. 벌써 그렇게 정확히 시간이 2달이네. 빨리 8월 지나갔나요? 말에 그때 이제 얼굴에 형태약으로 했었으니까. 맞네요. 저희가 이제 날씨가 따뜻했을 때 만나 그렇죠. 뵙고 네. 이제는 추워졌죠. 찬바람이니까. 근데 다음 주가 11월이니까 이제 벌써 11월은 연말이에요. 겨울이죠, 원래. 그러니까요. 가을인가?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1, 2. 거죠? 가을이네요, 아직. 예. 시간이 그냥 슝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교수님. 뭐 거기가 그러면 나는 뭐 어떠라고. 네. 교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2달 동안. 2달 동안 뭐 솔직히 좀 우울하게 지냈어요. 왜 우울하셨어요? 아니 그 코로나 이런 상태에서 우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언제 좋아질까요, 교수님? 글쎄 nobody knows죠. 내년에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글쎄 말이에요. 좀 그 여행도 좀 가고 숨 좀 그러니까요. 텄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꼭 잡혀 있어 갖고 그래서 내가 우울해 갖고 우울하면 뭐예요? 심리학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계속 내가 다른 생각하게 게 되죠. 눈, 코, 입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마음에 가는 거 있잖아요. 왜 책을 이렇게 열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게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우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게 얼굴의 심리학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할까 말까 양악 수술의 심리학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할까 말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환자들이 이제 하기 힘든 거는 무서워서 못해요. 처음에는 그쵸. 좀 큰 수술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변할지도 불확실성이 있고. 그쵸. 근데 제일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낄 수 있는 게 이제 그 가족들과의 갈등이에요. 그럼요. 이제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면 특히 이제 엄마랑 아버지의 입장이 다른데 아버지는 무조건 그냥 하지 마라. 근데 엄마는 이제 이해하고 싶지만 납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녀분이 딸이라고 치면 딸과 엄마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그 엄마를 약간 닮아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러면 이제 미움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에서는 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어렸을 때 그 엄마 모유를 먹고 그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그러면서 쭉 커잖아요. 클 때까지 국민학교 글쎄 한 1학년이 되면 6살이죠. 10살 때까지는 괜찮다고요. 네. 근데 이제 10살이 지나면서 이제 턱이 좀 더 이렇게 나오게 되는 앞으로.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비대칭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엄마의 마음은 좀 괴롭죠. 근데 딸이 그냥 모르고선 대학에 가서 또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또 친구들이 또 한마디 해요. 옆에서 놀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꼭 마음에서 참고 있다가 대학교 갈 나이가 되면 이제 이때는 정말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데 부모는 너무 힘들죠. 애가 또 양수술이라 그러면은 또 무서운 수술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울고 막 싸우기도 해요. 그 앞에서요? 교수님 그럼요. 앞에서요? 그게 이제 상담 오는 게 할까 말까 하는 게 하러 왔는데도 이제 다시 부모로부터의 그 어떤 저지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면 그 가족끼리의 갈등이 제일 그 정신 상태의 그 심리에 제일 나쁜 거거든요. 자기가 믿을 사람이 자기랑 의견을 달리 하니까 그러면 정신과 괴롭죠. 네. 그다음에 뭐 아니면 이제 심리, 정신 심리 이제 그런
그래서 의뢰를 하는데 그 의뢰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대부분이냐면 그 심리 상담하신 분들은 얼굴을 고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고치시는 마음을 고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얼굴은 상관없이 마음만 고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악수술 받으려고 하는 그 딸애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못하죠. 왜냐면 그분은 궁극적으로는 얼굴을 고치고 싶으신 분인데. 조금 가볍게 표현하면은 우리 차 PD가 이제 옷을 이제 겨울 옷을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예, 입고 싶어. 그래갖고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딘가 아파져야 돼요. 왜냐면 옷으로 치면 우리가 보통 작아서 옷을 살 수도 있지만 패션이잖아요. 그럼요. 유행에 근데 따라할 수도 입고 있죠. 있던 옷이 지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좀 가볍게 표현하면 옷으로 표현한 건데 그래서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의 형태 저번 시간에 말한 그 형태를 고치는 사람이지만 속마음까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만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환자분들도 힘들고 저랑의 또 갈등이 생기는 그럼요. 거예요. 그 갈등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그렇죠. 수가 이거 안 있는 넘어가네. 거죠. 어잉? 이걸로 이렇게 클릭.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이거를 스크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화면이 크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얼굴의 형태를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비대칭이죠. 비대칭. 선생님 저희 화면 확대되어가지고 마우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이 비대칭인 경우에 이 턱을 양악 수술해서 이제 바르게 고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얼굴의 형태고 오늘 우리가 얘기를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객관적으로요? 아니면 주관적으로요? 두 개 다죠.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게 할까 말까 양악 수술의 심리학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얼굴을 아름답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예쁜 게 예쁜 거죠, 뭐. 뭐 그렇죠.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미인형, 미남형 미인이죠, 있잖아요. 미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모나리자네요. 모나리자. 네. 이 중에서 어떤 얼굴이 제일 매력적이에요? 제일 매력적이다. 글쎄요, 이 얼굴? 글쎄 여기 비춰서 잘 안 보이는 모양. 이제 사실은 이게 원본의 모나리자죠. 네. 근데 왜 모나리자 얼굴을 들고 나오냐면 모나리자 얼굴이 600년 전에 그려진 얼굴이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미인형이고 이게 원래 모나리자, 그다음 화나는 얼굴, 그다음에 그 성격이 좀 나쁠 것 같죠. 웃는 얼굴, 그다음에 좌우 대칭이 딱 맞는 얼굴, 조금 슈렉이랑 슈렉 얼굴, 그다음에 입술이 좀 삐뚤어져 얼굴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 얼굴을 좋아하죠. 그런데 자기 친구는 이런 사람 싫어해요. 이런 사람이나 자연스러운 사람이나 자기를 잘해줄 사람. 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옆에 있기 좋. 그래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느끼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관적으로 느낀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남자나 아름다운 여성이나 아니면 꽃이 굉장히 그 만발한 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0.15초 사이에 눈이 간다고요. 아름다웠어요. 네, 그건 아기 때서부터 그래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아기 때서부터 이제 그렇게 눈이 이제 가는 거. 그거 바로 직관이죠. 그렇죠. 네, 그게 아름다운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관계, 컨텐츠죠. 얼굴은 평범한데 저 사람이 실력이 무지 좋아. 그러니까 아니면 마음이 돈,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거죠. 그렇죠. 멋있어 보이고 남자 같으면은. 네. 그러니까 그건 관계라고요. 그래서 관계. 그래서 직관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움이 있는 게 어떤
어떤 이 본능, 성격, 문화 경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험으로 우리가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관계를 좀 따져보면 아름다운 그 추억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친구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서 보면 친구들 중에서 보면 아주 깍쟁이도 있고, 그다음에 성격이 좀 뭐랄까 불같은 애도 있고, 화를 잘 내는 친구도 있죠. 네. 그렇지만 걔네들을 만날 생각하면 싸울 걸 알면서 또 이렇게 흐뭇해지잖아요. 아, 내 걔네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 이게 이제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 거가 이제 아름다움.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는 아름이라는 게 아름이잖아요. 그런데 아름답다고 안다는 뜻이 안다. 난 너를 이해한다. 맞네요. 그다음에 이해하고 싶다. 그게 아름답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력은 이제 이런 그 정말 이거 예쁘다고 생각 들어요? 네, 예쁘다고 보이는데요. 예쁘다니까 예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하긴 그것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나리자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냐면 그거 잊어버려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1900년대 초에 한번 잊어버려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한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졌다. 알려졌다는 게 뭐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안다. 그래서 그게 비싼 거라고. 근데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이냐면 베아트리체 첸치. 19살 때 이제 죽었어요, 사실은.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냐면은 귀도 렌이라는 그 화가가 그린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한 4년 전에 우피치 박물관에서 한번 보고 재작년에도 한번 보고 이제 2번 봤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제일 멋있는 거가 뭐냐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있는 거. 네. 그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그림이 또 멋있어지더라고요. 근데 요거에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이 기도 레니의 베아트리체 첸치 이거는 봤을 때 사람들이 막 가면 황홀함을 느낀대요. 이 그림을 보면요? 네. 물론 왜요? 우피치 박물관에서 다른 그림까지도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든지 그걸 보고서 이제 황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자마자 좋은 거 있잖아요. 보자마자 좋은 거. 그 기분을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스탕달 신드롬. 스탕달. 스탕달은 이제 프랑스 소설가거든요. 그 사람이 1800년대에 이제 우피치를 방문해요. 그래갖고 물론 성당도 많으니까 방문하고 그림을 본 다음에 너무 가슴이 화딱화딱 뛰는 거야. 그리고 다리에 맥이 풀리고 현기증이 나고. 그림에 매혹돼가지고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런 그림을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경험시켜드릴까? 너무 좋은데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김재승이 아니고 여기 정우성이 있어. 그 선생님 그러면 바로 이 옆에 가 있죠 지금. 그래서 가슴이 막 뛸 거 아니에요. 말도 잘 못 그럼요. 붙이고 말을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 말을 더듬고 막 멘붕이라 그러죠. 멘붕. 그럼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를 스탕달 신드롬. 그걸 한 그렇게 번에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양악 수술의 심리학이 아니라 얼굴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말한 게 뭐예요? 내가 가슴이 떨린다, 현기증이 난다, 멘붕이다. 그럼 뭐예요? 단어예요, 단어. 그렇죠. 형용사. 형용사죠, 형용사. 네, 형용사예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표현은 말과 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건 말과 글은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 보인다라고. 그 사기꾼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처럼.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움을 정말 우리의 뇌가 어떻게 느낄까? 그걸 연구한 게 2000년대 초에 오, 궁금해요. 영국의 심리학자 세미어 제키라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이 fMRI라는 거 있는데 우리가 MRI 찍잖아요. 근데 MRI는 왜 찍죠? 혈관이 막혔는지 그 뇌혈관이 뭐 이렇게 그 출혈이 있다든지 또 뇌의 기질 쪽에 거기에 종양이 있다든지 보는 건데 그 몇 번 언급했지만 이 펑셔널 fMRI 그거는 뭐냐면 그 뇌의 기능을 보는 거예요. 뇌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좋은 냄새를 맡으면 또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고 지금같이 아까 좋은 얼굴 있잖아요. 예쁜 얼굴을 보면 어디가 활성화되냐면 아나전두피질이 활성화돼요. 아나전두피질이요? 아나전두피질 여기요. 이쪽 빨간색 네. 부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얼굴이 비율이 맞는 얼굴. 이거는 이제 8점이면 매력도가 8점이에요. 그리고 매력도가 1점이고 네. 이렇게 갈수록 이 아나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 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한 얼굴이에요. 화장한 얼굴. 화장한 얼굴을 볼 때에도 거기가 아나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사실 이제 심리학을 얘기하면 저도 이제 제가 그 얼굴 수술하는 사람이 심리학 한다 그러면은 좀 주제 넘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심리 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말을 엄청 잘하신단 말이에요. 정신과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환자분들과 그 소통하는 말로 시간이 그렇죠. 많으시다 그래서 보니까. 네. 말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 이해도 잘 되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심리학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신경미학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나는 이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약간 팩트로 이렇게 그렇죠. 증명된. 예, 예. 그래서 그 사실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쿠르베라는 화가가 천사를 보여주면 내가 천사를 그리겠다 그랬어. 근데 천사를 못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갖고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얼굴 수술하는 사람은 이런 그림 갖고 해야 되니까 그 점 좀 양해, 잘 안 보여더라도 그 점 좀 양해해 주세요. 말만 갖고는 못 해요. 선생님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아, 상크민님께서도 예. 지금 너무 신기하네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웃는 얼굴을 보고도 아나전두 그 내측 아나전두엽이 거기 활성화되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그 보상 심리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이가 한번 할머니인지 엄마의 발을 시켜줘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죠. 근데 엄마가 애 발을 시켜줘요. A 그림이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그림이. 이거는 당연하고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네. 이거는 아주 착한 감동적인 거를 볼 때 뭔가 또 따뜻한 역시 표정. 아나전두 그 피질이 부분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된다. 물론 다른 부분도 조금씩 다르지만 좌측, 내측 아나전두 피질이 매력적인 비율이 맞는 얼굴, 그 다음에 화장한 얼굴 있잖아요. 뽀샤시한 예쁘게. 얼굴, 네. 그 다음에 웃는 얼굴, 그 다음에 착한 행동을 하는 장면. 오. 이거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MRI 찍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학적이죠. 너무 과학적, 투머치. 그래서 이 그림 정말 유명한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그림이에요. 근데 저번엔 저랑 같았었나요? 저는 선생님 지금 이거 어떤 색깔로 보이세요? 나는 금색이랑 저기 흰색이죠. 약간 파란기가 낀. 전 파란색하고 검정색. 그 저번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파란색하고 검정색 원피스래요. 그게 원래. 7대 3이래요. 아. 그러니까 파란색 바탕에 검은 게 7명이고 10명 중에 나머지 3명이 백색 바탕에 금색. 왜 근데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래요? 이유가 뭐래요? 그게 타고난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요. 유전자 때문에요? 그게 뭐냐면 망막에 원추세포가 있어요. 원추세포가 색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추세포에 적색을 구별하는 거. 적색을 보는 원추세포, 네. 녹색을 보는 원추세포, 그 다음에 파란색을 보는 원추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고 이게 비율이 가지고 어느 게 있는 더 많으냐. 비율이.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정말 똑같은 건데도 정말 싸움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거 한창 완전 논란이 있었던 사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어떤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름다움은 어떤 고전적인 객관적인 비율이 맞고 저기 피부색이 뽀얗고 뭐 그런 객관적인 게 있고 조각 같은 코에 네. 그런 게 있고 거기에 우리 눈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굴이 심리학이에요. 우리가 보는 얼굴의 심리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웃는 모습하고 감동적인 걸 보았을 때, 뭐 좋고 착한 걸 봤을 때도 그게 뇌의 그 한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 본능이에요, 본능.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페이버,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가끔 보면은 왜 뭐 도도한 여자 뭐, 음. 뭐 이런 것도 이제 매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그거는 웃는 게 더. 그건 객관적으로 이렇게 고전적으로 그 아름다우고 매력적인 얼굴이 그 도도할 때 매력적인 거예요. 옛날에 얘기가 있어. 오늘 준비한 거 아니지만 어떤 옛날에 얘기요? 서시라면 중국에서 뭐 지나갈 때 제일 예쁜 여자였잖아요. 근데 네. 서시가 하루는 뭐 좀 아파서 머리가 아픈지 속이 불편해서 이렇게 찡그렸대요. 이렇게 속이 아프면 이렇게 그럴 수밖에 찡그렸잖아. 없죠. 네,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근데 다른 그 마을의 다른 여자들이 보고선 그 찡그린 게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윙크가 나온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흉내를 냈어. 그래갖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탁 이렇게 찡그리고 그랬더니 되게 싫어하더래. 어디 뭐 얹혔냐고. 그래서 예쁜 그분만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여튼 그것은 뭐 새겨 들어야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표정이랑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뭐 탤런트 누구 좋다 서로 다르잖아요. 취향이 다르죠. 그게 바로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보는 눈이. 근데 그 보는 눈이 다른데 거기 뭐가 있냐? 뭐 자존감에 아까 서두에 얘기 끌은 자존감, 자신감, 열등감, 뭐 내향성, 외향성 그런 게 다 이 그 세포라고 따지면 원추 세포처럼 그것들이 배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어떤 그 이제 남자가 아니면 반대로 여자가 옛날 애인한테 아주 나쁜 추억이 있어. 그럼 그렇게 생긴 사람은 다 싫어. 다시는 안 만나겠죠. 좀 잘 느낌이 피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경험에서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들 아름다운 얼굴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성형 수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뭐 계시고. 양악 수술은 이 as usual,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 거에서 평범하게 만드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나간 거야. 그래서 그 미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 효과를 나서 이제 미용 수술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좀 불편한 거에서 중간으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일상생활에 뭐 씹는 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래는 있었던 그렇죠. 수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제가 그 아산병원에 한 11년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 아산병원은 정주영 그 회장이 이제 한 건데 그때 이제 어떤 좀 병원을 좀 더 이렇게 멋있게 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맨 처음에 그 서관이 지금의 서관이 먼저 생겼고 동관이 생겼고 이렇게 하나씩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관이 생길 때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더니 개념이 집은 하자 없이 잘 살면 됐지, 튼튼하고 물 안 새면 됐지. 어떤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쁜 것보다는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하다. 그게 95년에 동관을 했으니까 다른 병원 얘기를 하래 내가. 지금 근무하시는 곳은 다른 병원인데. 거기 오래 있어서 사실은 정이 좀 있어요. 네. 그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좀 럭셔리어스한 그런 거로 변했죠. 요즘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거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름다움을 찾을 때 그 왜 아름다움을 찾냐? 좋으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주 옛날. 신들조차. 이거 그림 많이 유명한 그림인데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 그림이에요. 네. 이게 크로즈 보면 이제 재밌는데 이 그 사실은 여기 황금사가거든요. 황금사가가 이제 어떤 그 신들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이니까 그때 뭐 바다의 신의 뭐 딸이랑 포세이돈의 모르겠어. 딸?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 그다음 이제 그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 초대받지 못한 신이 있어요. 에리스 신이에요. 불화의 여신.
아니 그 불화의 여신은 누가 결혼식에 초대하겠어요? 그쵸. 결혼인데. 그렇지. 결혼식인데. 서로 잘 살게끔 이렇게 화목하게 푹 떠둬야 이렇게 되는데 해줘야 불화의 되는데. 여신이 와갖고 뭐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쵸. 그 괜히 결혼식에서 싸움을 그래서 불화의 일으킬 여신 수 에리스를 있으니까. 초대를 안 했어. 그랬더니 에리스가 심통이 났어. 그래갖고 거기 이제 신들이 쫙 있는 데다가 사과를 하나 뚜루루 굴린 거예요. 그게 그 황금사과예요. 황금사과. 거기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일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 표가 돼 있다고. 누구한테 줄 거예요? 그럼 그 사과를. 글쎄.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 신이 줘야 되는데 헤라한테 줘야죠. 그러면 자기 와이프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싸우고 싸우잖아. 사실 신들의 세계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뭐죠? 막장 드라마 같잖아요. 그래갖고 때로로 그랬더니 아 이거 내가 어떡할 수 없으니까 이 파리스한테 이게 목동 아니야. 파리스한테 주라 그랬어요. 아니 너무 비겁해고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가 싫은 일은 원래 이렇게 살짝 너가 해. 좀 그게 어떤 그런 거죠. 그래갖고 그 이 사과를 누구한테 줄까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제일 좋은 그 전령의 신. 오 남자한테 준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이 사과를 들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운바라는 사람이야. 전령의 신. 헤르메스. 아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헤르메스가 그 가방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갖고 파리스가 고민하잖아요. 누구한테 줄까? 그랬더니 이제 세 여신이 있는데 아테네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가 있고 헤라가 여신 중에 왕이죠, 왕. 네. 권력. 그래서 이건 아시아의 군주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권력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를 주겠다. 그러니까 헬레네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제일 예쁜 헬레네. 그리고 여기 아테네는 여기 투구가 있죠. 이런 거 방패가 있잖아요. 투구랑 전쟁과 지혜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갔을까요? 선생님 같으면 교수님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뭐 군주가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근데 군주를 해서 여기한테 안 주고 여기 아프로디테한테 주는 거예요. 헬레네를. 그래서 헬레네를 이제 주겠다 그랬는데 헬레네는 벌써 다른 나라의 어떻게 약속을 어길 수 왕비가 없잖아요.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뭐죠? 그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께서 딱 맞추셨어요. 뭐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미를 사람들은 좋아한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레니 라라님께서 교수님 어떤 진료과입니까 해주셨는데 그 건국대 병원에서 그 치과 양악술 수술하는데 이제 센터에서 얼굴을 파악하려니까 이제 이런 그 미적인 그 미학적인 심리학도.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너무 재밌어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림 보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미를 왜 갖고 싶으냐면 왜냐면 당장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누구를 이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어떤 보면 예시를 드리려고 하셨던 거죠? 이게 진선미가 정말 정답이잖아요. 정말 참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착한 행동, 그다음에 아름답고. 그 아름답고 진선미. 그런데 사실은 미선진이에요. 아름다운 게 가장 먼저 눈에 보이잖아요. 먼저 그 사람이 하죠. 나중에 줄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다음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를 제일 치는 거예요. 미를. 금분신은 옛날 통통한 미는 이제 이 옛날에. 로마 때고 누구죠? 양귀비나 그 다음에 하여튼 그거 있는데 제가 좀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보면 이 영화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이거 봤죠. 뭐 추석 때 같은데 가끔 하죠. 여기서 보면 정우성 씨, 오. 그 다음에 여기 이병헌 씨, 송강호.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죠. 근데 나쁜 사람, 이상한 놈. 근데 사람들은 정우성 좋아해요. 잘생길 수도 있지만 좋은 놈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요? 대부분의 사람 네. 송강호예요. 송강.
이상한 놈? 거기 영화에 보면은 어떤 때는 좋다가 어떤 때는 악질이었다가 어떤 때는 비굴한 놈이었다가 계속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우리도 정우성이도 아니고 그다음 이병헌도 이병헌도 아니고 아니고. 대부분 99%는 이렇게 송강호에 속한다. 생긴 것도. 근데 송강호 씨 잘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요? 실제로 뵀어요? 못 봤어요. 교수님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얼굴형이 다르잖아요, 여하튼. 어. 근데 이 영화가 1960년대 이렇게 이 세르지오 레오네라고 그 이탈리아 영화에서 사실은 나온 거예요. 이때도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다음에 이거 리마빈 그렇게 나와서 거의 똑같은 그 내용을 한번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중가운데 있는 이 배우들이 실상 우리다. 가장 그래서 흡사하다.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인공이죠. 뭐. 주인공이 보통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그렇죠. 정우성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정우성이 주인공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송강호 사이드로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준 거죠. 아름다운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은 잘 못 된다. 권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못한다. 오히려.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아까 같은 걸 후광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오면 번쩍번쩍하잖아요. 멀리서 빛이 난대요. 그렇죠. 교수님. 광이 나죠. 그러니까요. 그 탤런트들은 이제 카메라 워시를 많이 해갖고 제가 이렇게 연예인들을 보면 벌써 이게 자세가 달라요. 그래요? 아니 저도 자세가- 근데 맨날 카메라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카메라를 좀 더 워시를 더 많이 아 조금 더 그러니까 워십이요? 네. 워시 카메라 워시? 워시라 그러잖아요. 아 카메라 워시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근데 이제 그걸 후광 효과잖아요. 예? 후광 효과 나요. 아 그래요? 후광 효과 나요. 빛이 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반대가 뭐냐면 스티그마 효과예요. 그 후광이 안 나는 효과,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낙인이라 그러지 낙인. 낙인. 뭐냐면 어떤 낙인? 여기다 이제 이렇게 좋은 글씨 뭐 그런 거 낙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사춘기 때 서로 친구끼리 화목해요 아니면 좀 싸워요. 싸우죠. 화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왜냐면 그거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화목해지는 거고 싸운다고요. 왜냐면 집에서 옹야옹이 하다 국민학교 때까지 아주 그냥 전부 1등이에요. 1등 집에서는. 근데 밖에 나오니까 너무 똑똑한 놈들이 많고 축구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쟁해야죠. 경쟁이 되니까 상대방 한마디씩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약점인 것 같은 사람 얼굴에서 한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요. 이제 턱이 나온 뭐 하여튼 턱돌이 뭐 이렇게 별명이 생기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서 그게 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별명을 불리면은 애들이 막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럼요. 속상하죠. 그럼 자기는 안 부르나 다르네? 부르죠. 부르죠. 똑같이. 어. 너는 이런 거야.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탐 크루즈 크루즈. 아니에요. 탐 크루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코가 좀 유별나게 좀 커요, 사실은. 근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작다고. 옆에서 보면 커요? 옆에서 보면 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얼굴이 좀 삐뚤어졌죠.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캐리커처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캐리커처는 그 사람의 특징을 그려야 된다고. 좀 과장해서. 과장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약 올리려면 좀 과장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조니 뎁 같은 경우는 이 사람 광대 안 나왔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거 영화 뭐죠? 해적 뭐 나오는 영화 있죠? 순장으로. 맞아요. 이거 영화 이름. 뭐 하여튼 해- 뭐 여러 시리즈가 네. 있어서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하나면은 저도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안 나네요. 그다음에 그러게요? 이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유명하신. 저기 비틀즈 네. 전에 이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턱이 이렇게 길게 맞아요. 본인 얼굴 이렇게 물론 이것도 이제 포토샵을 좀 한 거긴 하지만 여기 위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아닌가요? 이거 안젤리나 졸리죠. 이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스티그마 효과는 그냥 웃자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페이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우리한테 페이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쌤통의 미소 알아요? 쌤통 미소? 샤덴플로이데라고 그늘 속의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남이 어디에 남이 빠지게 되면 아이고 이렇게 말로 웃잖아요. 어떻게 이러면서 약간 누가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 가다 친구랑 가다가 넘어지면 친구가 무슨 요새는 없지만 뭐 옛날에는
똥을 밟았어, 개똥을 밟았어.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됐다 그래요? 어떻게 이러면서 웃죠. 그래서 그 샤넬 플로이드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그런 거 갖고서는 어떤 뭐 대리 글쎄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심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인간의 그게 왜 그런 심리가 걸까요? 어? 근데 그래서 약간 스티그마 효과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로 조금 이름을 불렸으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서로 이렇게 상쇄가 다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그게 스티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화 선생님 캐리비안의 해적이래요. 그냥 캐리비안 해적. 예, 맞아요. 맞아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싶었어요. 무슨 뭐 다른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제인가? 그 무슨 맞아요. 해골 왕국의 뭐 어쩌고.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에요. 근데 자기 얼굴을 볼 때는 어떻게 느끼냐?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그림 얼굴을 볼 때 우리가 다 알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아무래도 거울로 다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시각적인 관념의 차이는 있다고요. 그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예민하게 보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악 수술하러 오면은 턱이 조금 빗대칭이 있는데 하려 그래.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그래요. 얘는 눈을 좀 해주세요. 교수님. 그거 사실 왜냐면 아니 근데 본인 스스로가 눈을 만족해 아니, 하실 수도 있잖아요. 턱 수술은 굉장히 크잖아요. 비용도 비싸고. 그러니까 턱에 대해서 우리가 턱에 눈 가는 거를 눈이 번쩍거리면 눈이 뺏어요. 아, 그러니까 눈 수술을 예쁘게 해주면 턱에 그러면은 그 관심이 없어질 거다. 그렇죠. 조금 있는 경우에. 조금 있는 경우에는. 제가 무슨 뭐 다른 과 홍보대사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것도 관계예요. 아까 컨텍스트 관계 친구들이랑 관계가 좋으면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왜냐면은 그렇게 뭐 얼굴 평가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친해지면. 친구들 있는데 본인이 좀 그런 데서 좀 밀린다고 생각하면 우울하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노래방 가면 완전히 이 사람 동무대야. 네. 술 한 잔 들어가면 에? 이제. 그리고 뭐 댄스를 뭐 아니면 또 공부를 그렇게 잘해. 그러면 이 관계가 그냥 다 좋아져요. 그래서 얼굴이 무슨 뭐 먹여주냐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얼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미선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 좀 안 되면 착한 행동으로 권력을 잡아야 돼. 맞죠? 그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직관이랑 인식. 그 다음에 그래서 아름다운 경험을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런 거라 이거예요. 너무 도덕책 같은 그런 기분이 좀. 아니요, 괜찮죠? 선생님. 김유월의 장미님께서도 교수님 너무 재밌으세요 하면서 박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양수술 하러 보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리라 그래요. 그 난이 있어요. 환자 스스로한테. 당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렇게 해서 그리라 그러면 이게 비대칭이에요. 이거 둘 다 비대칭인 사람이 이거 표 길다 짧다 이렇게 해서 턱이 좀 나오는 경우 되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성의가 없어서 못 그린 건지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거는 수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을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떤 좀 개념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럼요, 좀 알아보고 얼굴 오셔야죠. 수술 정도 되면 자기가 좀 개념을 가져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옷 사러 가잖아요. 친구들이랑.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꼭 비싸지 않더라도 척척 골라서 컨비네이션 딱 하고서는 착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옷 사는 데에선 걔를 항상 데리고 다녀야 돼. 예쁜 걸 쏙쏙 이렇게 뽑아내니까요. 그렇죠. 비싸지도 않고. 네? 너무 좋죠, 그러면. 근데 그냥 고민하고 한 개 샀는데 안 예뻐. 명품인지도 다른 몰라. 거랑 어울리지가 않아. 너무 속상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거 얼굴 수술도 물론 그게 다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는데 나도 맛집 하면은 뭐 여기서 어디다 그러면 찾아봐요. 근데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랄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래서 그게 문제야.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 뭐라 그러죠, 뭐 블로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좀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할 때까지 안 봐. 바로 눈앞에서 보여줄 때까지요. 그래서 그냥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자- 브론디 방송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그렇지. 같아요. 이 방송 같은 게 바로 그런 거 같아요. 뭐냐면 그럼요. 우리 홍보잖아요. 홍보랑 광고랑 선전은 세 가지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홍보는 광고랑- 올바른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네. 광고는 거기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장스러울 과장,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선전은 뭐 어디 그거 하죠. 선전할 때 무슨 뭐 투표할 때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투표. 뭐 선거할 때 그래서 선전. 그러니까 그건 어떤 좀 더 포괄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거죠. 의도를. 나를 뽑아달라. 그런 거. 그래서 그거랑 세 가지가 다른데 좀 그런 건 좀 본인이 알기까지는 그 한 20대까지는 너무 그게 어렵죠. 부족하다. 그걸 판단하는 게. 판단.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자존심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 얼굴이 이 중에서 어디쯤에 속하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제일 마지막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좀 턱이 짧아가지고. 그렇죠. 대부분 알고 있는데 분석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그럼요.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는 어떤 자기의 그 뭐랄까 느낌이 와서 자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존감이 많이 얼굴에 자주 작용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나거든.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심장에 얼굴에 있을 수도 있죠. 표정에 따라서. 머리에 뇌에 있나? 심리학이니까. 그러면 뇌 까서 이렇게 보여줘요? 볼 수 없죠. 그러면 심장 까서 보여줘요? 볼 수 없죠. 얼굴밖에 못 본다고요. 그래서 얼굴이 상당히 그 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하고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표정이에요. 이 다윈이 그 1900년 19세기에 쓴 것 중에 뭐냐면 사람과 동물의 표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 표정은 완전히 다 본능이에요. 강아지, 동물에도 있으니까요. 강아지는 좋으면 어떡하죠? 꼬랑지를? 막 흔들죠. 고양이는 고양이는 성질 날 때 꼬리를 꼬리를 바짝 세운다. 올리죠. 그래서 사람은 좋을 때, 나 너 좋아해. 그럴 때 어떡하죠? 웃죠. 그다음에 나 싫어. 그럴 때 이 찡그리죠. 미간이 찡그려져. 그래서 그런 것들 저번에 한번 했었죠. 왜 눈썹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처럼 얼굴 형태하게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근데 본능이지만 자존감은 좀 교육에 의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해요. 교육이요? 네. 그러니까 꽃도 이렇게 살살 물 주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확률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존감이 뭐죠, 정말? 당당하고 나를 당당해? 예뻐하고. 예뻐하고. 나를 예뻐한다는 거예요, 바로. 딱 정답.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 얼굴도 예쁘게 봐요. 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의 얼굴도 밉게 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은 저기 우리 차 PD가 머리 쓱 하고 옷 쓰고 있는데 그걸 굳이 또 되바꿀 수도 없는데 단점만 또 보이는 거야 그 사람 와서 눈에. 이거 왜 샀어?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본인한테도 그렇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표시가 잘 안 나요, 사실은. 왜냐면 가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역경에 부딪히면 그때 나타날 수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 쌍꺼풀 수술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한 4 내지 6개월 걸리잖아요. 그 동안에 아주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본인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양압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치유 기간이 이것도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동안 못 먹지 않아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조심해야 되고 뼈가 났는데 한 6주에서 8주 걸려요. 그동안은 못 먹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음 같은 것도 먹고 죽도 먹고 라면은 다 먹죠. 그래서 근데 씹어 먹지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 그렇죠. 이후에 왜 2살 이후에 이유식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하는 거죠.
뭐 ESK MM님께서는 원래 자기 얼굴보다 본인이 더 잘생긴 줄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질문 주셨어요. 자기 얼굴보다 본인이 네, 더 잘생겼다.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건 성격에 따라 달라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좀 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데 자기 얼굴에 익숙해져서 그래. 자기 얼굴에 익숙해져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신미양요 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인천 앞바다에 쳐들어왔을 때 괴물이라 그랬잖아요. 괴물. 처음 보는. 처음 보니까. 얼굴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요새 이제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눈에 많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 사람들의 미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거를 포괄적으로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피부가 뭐 좀 갈색이다 검다 그러면 그걸 못 발견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 이제 가만히 아는 거죠.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뭐라고요? 안다. 안다는 게 뭐냐?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 말도 공감이 가요. 연예인을 이제 자주 보고 그러니까 더 이뻐 보이고 익숙해지고. 연예인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봐서 거기 보면은 항상 뽀샵도 하고 연예인들도 뽀샵 하잖아요. 하죠. 근데 그 사람 뽀샵한 얼굴이랑 자기 아침에 내서 아무것도 안 한 얼굴을 잠깐 비교한다고. 왜요? 왜 그 얼굴을 비교해요? 그럼 당연히 자기가 보는 얼굴이 그건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뭐랄까 현대 문명은 옛날에는 이 귀로 듣는 거가 많이 익숙했었잖아요. 말. 그 다음에 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림이라고요. 보는 거. 그래서 보는 거. 유튜버도 또 그렇죠. 보는 게 되니까 어떤 환자 그러더라고. 자기도 유튜버 하고 싶은데 자신 있게 유튜브 하고 싶다고 하면서 수술 받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유튜브는 콘텐츠가 더 중요하지. 그것도 근데 맞는 말씀이세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근데 이제 내용이 중요하려 그러면 바깥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지. 우리가 서점에 갔어. 아무 정보도 없어. 근데 표지 예쁜 거 뽑지. 표지 그쵸. 그러게요. 참 복잡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수술하면은 그걸 경험해서 극복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서로 힘들죠. 수술하는 사람. 사실은 이제 저도 양악 수술을 하지만 의사들이 있잖아요. 뭐 암 수술하고 그다음에 그 내과 의사들 아픈 사람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워. 그럼요. 그래서 저는 도망쳤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런 자존감 그런 것이 이제 복합돼서 대충 우리가 뭐 아주 심리학책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눈에 띄는 대로 가면은 이게 네. 나르키소스, 나르키소스 자기애적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열등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 그래서 보면 여기 나르키소스 보면은 자기 얼굴에만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애적이야. 이런 사람들 수술하면은 좀 힘들어요. 사실. 어떡해요. 힘들 것 같아요. 항상 수술하고 나서도 불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만 그렇죠. 조금 더, 그러니까 저기만 조금 더. 특징이 뭐냐면 약간 눈치는 채요. 뭐냐면 약속을 자주 바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상담 환자를 하면 한 사람당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상담하는 시간이. 오래 하시네요, 상담을. 그럼요. 그분은 2시간 기다려요. 왜냐면은 본 뜨고 엑스레이 찍고 그걸 내가 분석하거든요. 물론 다른 곳에서는 2주 있다 오라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환자가 많은 편이라 2주 하는 거를 내가 지금 하나, 오늘 환자를 오늘 하나. 그러니까 왜 그 손님 많은 식당은 예약 안 하잖아요. 안 받죠. 그냥 오는 대로 내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애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1시간을 잡아놨는데 자꾸만 뻥걸 내는 거야. 한 10몇 번 펑크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알죠. 그렇지만 내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그냥 계속 약속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출연하기로 했는데
안 온대. 갑자기 그날 안 오시면 근데 나 오늘 뭐가 있어.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교수님 그럼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애적 사람은 지구가 천동설.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수술은 좀 아주 심하지 않으면 눈에 확 띌 정도의 결과가 안 나오면 조금 어렵다. 그다음에 열등감 있는 사람. 열등감 있는 사람은 또한 문제인데 잘났으면서도 굳이 또 다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미운 어르신께 보면 여기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아마 자기보다 언니인지 동생인지 얘는 수학을 잘하고 얘는 영어를 잘하고 얘는 국어를 잘하는데 자기는 체육을 잘한다고. 그래서 체육 잘하는 게 1등이에요. 체육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등치가 크잖아.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열등감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동물들은 빨리빨리 하고 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서서 돌아다니잖아. 근데 사람은 1년 돼야지 걸어. 그러니까 자기와 다대의 관계. 다대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사람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랑 여러 사람이랑 싸우든지 돈을 벌든지 일을 하든지 하면 혼자가 다 져요. 질 수밖에 없어. 네. 두 사람을 못 이긴다고 잘. 그래서 열등감의 존재라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심하면 수술하고 나서도 난 수술했어. 수술한 사실 갖고 또 나는 그런다니까. 이제 성형미인이야 이런 열등감.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이제 바람직한 거는 유연성 있는 사람. 이게 무슨 공주죠? 피오나 공주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같은 피오나 아니에요? 피오나 네. 공주죠. 근데 피오나 공주가 변화하죠. 공주였을 때, 그 다음에 슈렉으로 슈렉이었을 되었을 때. 때, 다 똑같이 피오나죠. 피오나다. 나는 나다.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유리하다. 이거죠. 선생님 오늘 저희 방송은 뒤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내용을 다 못 끝냈으니까 다음에 그때 심리학 선생님 불러가지고 같이 그래요. 진행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여러 가지 다른 얘기로 많이 번졌나? 아니요, 교수님. 재밌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달? 네, 그럼요. 네, 예. 다음 달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홍익월 박사님의 홍쇼가 있는데요. 그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여색 아직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고요? 저희 비욘디 앱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저희 남겨주시면 비욘디 앱에 비욘디 질문 멘토분들이 남겨주시면 직접 각 답변을 분야의 달아주십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번 영상도 자세하고 유익하셨다면 상세하게 좋아요와 답변을 구독 해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